얼마 전 보일러 기름이 바닥이 나서 주유차를 불렀다. 72만 원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기름을 넣은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72만 원어치 기름을 태운 것이다. 그래도 리터당 기름값이 100원 정도 떨어졌으니 다행이긴 개뿔. 차라리 앞으로는 집안에 모닥불을 피울까 싶다. 처음 시골로 왔을 때는 땅 파먹고 사는 것이 가능할 줄 알았으나 상상과 현실은 달랐다. 음식은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하겠지만 사람이 밥만 먹고 살지는 않는다. 보일러도 돌려야 되고 차도 굴려야 되고 전기요금도 내야 한다. 그러니 돈을 포기하는 건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곳에서 해결책이 생겼다. 드디어 마침내 난생 처음으로 투자 수익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유튜브 세상을 떠날 날도 얼마 멀지. 오늘은 하루 종일 나무를 심고 김치를 담았다. 평화로운 일상이지만 이 와중에도 손에서 폰을 놓는 일은 없었다. 매일 몇백 원씩 불어나는 잔고를 확인해야 됐기 때문이다. 잔고를 보고 있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이게 성공의 맛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요즘 난 투자 성공의 신호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비트코인이 300만 원으로 떨어졌다. 모두가 비트코인 열차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이 사라질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하지만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나는 그때가 비트코인을 살 적기라고 생각했다. 물론 생각만 했을 뿐 그것을 사지는 않았다. 확신이 없었던 까닭이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이후 비트코인은 8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3천만 원대에서 안정권을 찾았다. 그 이후로 나는 구질구질한 전남친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다. 물론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나는 인생의 많은 걸 놓치며 살았을지 모른다. 그 즉시 학업도 중단하고 일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 했을 것이다. 그야말로 개꿀 인생을. 아무튼 비트코인 사건 이후로 나는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감히 하지 않았다. 스스로 투자 능력이 없다고 느꼈던 탓이다. 그런 내게 엄마는 말하곤 했다. 기회는 언젠가 또 찾아올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1년 전 엄마는 내게 금을 사라고 했다. 뉴스를 보아하니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은행이 붕괴되고 있으므로 화폐의 가치 하락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이럴 때는 진짜 돈인 금을 사야 한다는 것이 엄마의 지론이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다. 게다가 요즘은 부동산이든 은행이든 주식이든 믿을 곳 하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난 금 계좌를 팠고 재산의 일부를 투자했다. 그리고 금은 내 뇌리 속에서 잊혀졌다. 몇 개월 후 유튜브에서 금값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보기 전까진 전문가들은 금 폭등을 예상하며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설마 했는데 진짜로 금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수익률이 플러스를 찍었다. 이만하면 됐다 싶었으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계속 오르던 금값은 급기야 역대 최고가를 찍고야 말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엄마는 엄마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며 콧대가 하늘을 찔렀다. 인정이다. 이런 투자 조언이라면 날밤을 새고서라도 들어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남은 재산을 금에 올인하고 싶었지만 이미 고점이라는 생각에 망설여졌다. 금값은 이미 최고치를 경신한 뒤였다. 곧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 분명했다. 그러자 망설이는 내게 엄마는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제일 빠른 법이다. 결국 나는 엄마만 믿고 남은 재산을 모두 금 계좌에 털어넣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은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며 고공행진했다. 뉴스에서는 종일 금에 대해 떠들었고 사람들은 IMF 때도 안 팔았던 돌반지를 팔러 나왔다. 그리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자 수익을 냈다. 역시 하늘은 착한 사람한테 상을 준다.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딸이어서 천만 다행이다. 이제는 돈에 대해 잊고 살아도 될지 모른다는 꿈에 부풀었고 앞으로는 투자 수익으로만 먹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랐다. 그리고 나의 최종 수익은 200만 원이었다. 그렇다. 돈은 돈으로 버는 것이었다. 판돈이 많아야 이율이 올랐을 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100억을 넣은 사람은 몇십억을 벌었을 것이고 10억을 넣은 사람은 몇 억을 벌었을 것이다. 판돈이 적었던 내 수익은 200 언저리로 끝났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인가 싶다. 투자로 돈을 잃어본 적은 있어도 벌어본 적은 없는 내 입장에서는 이것도 로또 당첨이나 다름없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금 계좌를 갖고 있을 예정이다.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은 더욱더 빛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나는 누구에게도 투자 권유는 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나만의 개인적인 즐거움이다. 그리고 나는 혼자만 부자가 되고 싶다. 금은 현금으로 교환할 때 수수료가 많이 붙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있지만 없는 돈이다.
그냥 계속 근검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사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김치를 사는 대신 직접 담가 먹기로 한다. 약초물을 채소로 사용한 약김치다. 만드는 방법은 딱히 간단하진 않다. 김치는 어지간하면 사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난 망한 적 있어. 조아랑 이거 만드는데 막 너무 짜는 과정을 빼먹은 거야. 다음날에 딱 먹었는데 고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았어. 다 버렸어. 그래서 배추 진짜 비싼데 영국. 이제 아직 한국에서 수입되는 김치가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지. 안 만들어 먹지 그때부터. 그냥 사 먹으면 좋다. 나도 얼마 전까진 사 먹었지만 요즘은 여윳돈을 다 금 사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김치 정도는 직접 담가 먹어야 한다. 맨날 김치 담그는 것이 귀찮아서 김치를 끊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는데 외국에서 거주할 당시 한국인으로서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외국 나갔을 때는 짠지 같은 거 먹지 뭐. 아 근데 진짜 김치랑 달라. 김치 안 먹으면 밥이 소화가 잘 안 돼. 이건 채소로 사용할 약초를 달인 물이다. 귤 껍질 말린 거. 약초 중에서 좀 달고 매운 거 우린물 넣으면은 정말 좋다. 네, 약초 달인물. 짜자잔. 완성. 귤 껍질, 줄풀, 산 달래를 달였다. 맛은 아무것도 안 나는데? 그냥 그렇다. 차로 마셔도 되겠다. 맛있네. 아무튼 건강에 좋으니까 넣는다. 비건김치에는 젓갈 대신 조선간장을 좀 더 시원하고 아삭한 맛이 좋아가지고 향이 막 그렇게 강하지가 않으니까. 젓갈의 비린내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조선간장을 대신 넣으면 된다.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초 달인물, 마늘, 파프리카, 사과, 삶은 감자를 한데 넣고 갈아서 만든 양념에 고춧가루와 소금, 조선간장, 제피를 섞는다. 사과를 넣어야 또 시원한 맛이 난다. 찹쌀하고 쌀 대신 감자 넣고 감자도 시원한 맛. 진짜 시원한 맛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피는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찬 성질인 배추랑 무랑 궁합이 좋다. 고추나무의 씨, 일종의 허브인데 여기서 젓갈 대신 간장을 넣으면 김치에서 깊은 맛이 난다. 30대밖에 안 되는데 먹는 음식보다 거의 환자야. 오, 색깔 봐라. 색이 되게 진하다. 맛있어 보인다. 나 근데 벌써 이 물 자체가 맛있어. 우리 채널을 계속 지켜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하는 일들의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이번 김치는 정말로 대성공이었다. 내가 여기다 복숭아랑 먹는데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어. 약초 달인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점 먹을 때마다 수명이 5분씩 늘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김치는 무조건 약김치다. 돈이 많으면 더 많은 행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난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한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행복을 찾기도 한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각자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게끔 우리의 인생은 설계돼 있다고 생각한다. 곤드레 나물인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그리고 맛있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정원에 심을 예정입니다. 오늘도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풍요로운 하루를 보냈고 소박하기에 건강한 나물밥상을 차렸다. 이게 명이나물, 취나물, 어수리, 기침개 담은 거고요. 너무 써서 잘 못 먹는 보리뱅이, 가시상추, 고들빼기 김치, 도매부추, 방아전, 쑥국. 그래서 완전 잡초 밥상 완성! 모든 건 바라보는 관점에 달렸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나름의 행복한 하루를 보냈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덥다. 느낀 점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야겠다. 방심했다간 시커멓게 타게 생겼다.